되는데 그런 걸 파악하는 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화합물은 하나는 옵티컬 액티비티가 있는데 하나는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에이시메트릴 카본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여기도 에이시메트릴 카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은 옵티컬 액티브합니다. 옵티컬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요. 옵티컬리 액티브하다고 그러고요. 오른쪽은 inactive, 액티비티가 없다고 합니다. inactive 하다고 그래요. optically inactive. 예. 그러면 옵티컬 액티비티가 있다는 것은 거울상을 그렸을 때 거울이 이렇게 옆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상을 이렇게 그렸을 때 거기에 겹쳐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화합물은 거울상을 그리면 여기 CH3 하이드로전 생략을 했죠. 예, 요렇게 있어서 이걸 겹치려고 이걸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쭉 가져가면 겹쳐지지가 않죠. 이동을 하더라도 겹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리고 그려더라도 이게 겹쳐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의 거울상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컴파운드의 거울상을 보면 그냥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메틸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겹치면 겹쳐집니다. 그래서 미러 이미지가 겹치면 같은 화합물이잖아요. 미러 이미지가 겹치는 화합물은 이넨셔머 관계가 아니죠. 여기는 이넨셔머 관계이고 이거는 카이럴 컴파운드예요. 이거는 카이럴. 얘는 카이를 하지 않죠. 그런 걸 에이카이를 하다고 그럽니다. 미러 이미지를 그려봐서 그게 겹쳐지면 미러 이미지 이넨셔머가 아니네. 그래서 빛을 플레인 폴라라이즈 라이트를 쪼이더라도 빛을 돌리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걸 우리는 optically inactive 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알 수 있느냐? 이 오른쪽 화합물은 여기에 분자 내에 요렇게 면을 대면 대칭면이 있습니다. 이걸 plane of symmetry라고 합니다. plane of symmetry가 분자 내에 있으면 거울상을 그려보지 않아도 이 미러 이미지는 같은 화합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같은 화합물이니까 이거는 에이카이를 하고 옵티컬 인액티브 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는 그런 플레인 오버 시메트리가 없죠. 플레인 오버 시메트리. 혹은 분자 내에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인벌전 센터가 있어도 분자 내에 인벌전 그러니까 대칭점이 있더라도 인벌전 센터가 있는 화합물도 거울상을 그려보면 동일한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optically inactive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오버 시메트리가 이렇게 있는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세인 시스이죠. 시스 사이클로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세인은 에이카이럴 컴파운드입니다. optically inactive예요. 그래서 이런 화합물을 미조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이런 화합물을 미조 컴파운드, 미러 이미지를 아무리 만들어 봤자 같은 화합물이다. 미조 컴파운드. 됐죠? 미러 이미지를 만들면은 똑같은 화합물, 아이데니컬 하다. 그래서 이 화합물을 보면 이 화합물은 플레인 오버 시메트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상의 점을 중심으로 분자 내에
요 위에 있는 맷들이 요 점을 통과하면 아래로 들어가고, 여기 N에 있는 맷들이 여기 통과하면 이쪽으로 오고, 카본일도 요 점을 통과하면 이렇게 되죠. 요 점을 인벌전 센터라고 해요. 분자 내에 인벌전 센터가 있으면 인벌전 센터가 있으면 이것도 에이카일을 합니다. optically inactive 에이카일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메트리를 분자 내에 존재하는 시메트리를 잘 보고 있으면 미러 이미지를 안 그리더라도 이 화합물이 카일을 한지 에이카일을 한지, 그래서 에이카일을 해서 옵티컬리 인액티브 한지 그런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레인 오버 시메트리 가지고 있는 거 에이카일을 합니다. 플레인 오버 시메트리. 그 다음에 여기 인벌전 센터 가지고 있는 거 분자 내에 에이카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이 앱티컬리 인액티브한 미조 컴파운드인지 아닌지, 여기 비대칭 탄소가 있긴 있죠. 하지만 이 미러 이미지가 똑같은 화합물이 되는 옵티컬리 인액티브한 미조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가 있죠. 여기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가 있죠. 여기도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옵티컬리 인액티브합니다. 여기 거울을 여기 대고 그려보시면 쑥 트랜슬레이션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인 오버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 이넨쇼모가 가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2n 포뮬러에서 빼야 됩니다. 실제로 스테레오 아이소모 개수에서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피셔 프로젝션이라는 걸 자주 쓰는데, 피셔 프로젝션은 수직으로 이렇게 종이에 그리기 쉽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왼쪽에 화합물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로 이게 카본, 에이시메트릴 카본이죠. 이게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이기 때문에 90도를 이루는 건 아니겠죠. 109.5도를 이루는데, 실제 구조는 이 호라이전틀 엑시스로 나와 있는 것은 OH나 하이드로전은 지면에서 나온 맷지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에틸이나 메틸은 버티컬 엑시스에 있는 건 들어간 걸로, 그래서 109.5도를 이루도록 한 것이에요. 109.5도 되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 구조는 이거라는 거죠. 늘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그리기 쉽게 수직으로 그려서 이런 구조를 피셔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실제 구조는 가로축으로 있는 것은 지면에서 나온 웨지 구조로 되어 있고, 버티컬 엑시스 세로축에 있는 것은 지면에서 들어간, 종이에서 들어간, 우리 쪽에서 멀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릴 때 피셔 프로젝션으로 많이 그립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 요게 카본 4개 있는 트레오즈라고 하는데, 트레오즈 알데하이드 밑에 알코올 HOH 뭐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거 모두 다 에이시메틸 카본이 있죠. 에이시메틸 카본이 있습니다. 카본 5개 있는 펜토스, 헥소스 모두 다 에이시메틸 카본이 3개, 4개 있는 카이럴 컴파운드예요.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카이럴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피셔 프로젝션을 그릴 때 이 두 관계는 이넨쇼모 관계입니다. 여기 위아래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 위는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으면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아래는 이런 거. 거기에 BR이 같이 있는데,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으면은 Br 대신 OH 카이를 한 화합물입니다. 플레인 오버 시메트리나 인버전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미러 이미지 그림은 서로 다른 이넨쇼머 관계에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하고 첫 번째 구조하고 첫 번째 구조하고 요런 관계는 이게 여기만 요 카본만 미러 관계이고 여기는 다르죠. 그래서 다이어스티로머 관계입니다. 알겠죠? 참고로 만일에 위아래가 요게 같다. 이런 화합물 나중에 뭐 만들어 볼 텐데 위아래가 이렇게 메틸로 같아요. 이중결합이 있는 물질에서 만들면 나중에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이러면 이 미러 이미지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같은 화합물입니다. 왜냐하면 플레인 오버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요 분자를 여기 대칭점이죠. 그 대칭면이잖아요.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화물이 이런 건 미조겠죠. 미조. 서로 다를 경우에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가 없고 같으면은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두 화물은 여기 카본 2, 3를 보고 뉴먼 프로젝션을 그린 건데 요 두 왼쪽과 오른쪽은 시그마 본드 2와 3 사이에 시그마 본드를 통해서 로테이션한 컨포메이션 아이소머라고 했죠. 컨포머 뷰테인의 고시폼인데 실제 이 두 분자는 미러 이미지예요. 그러면 옵티컬리 액티브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론상. 그런데 이게 룸 템퍼레처에서 시그마 본드는 로테이션 빠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실제로는 이 분리를 할 수 없는 로테이셔널 아이소머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카이를 하다고 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냥 컨포메이셔널 아이소머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실험을 해야 되죠. 옵티컬 액티비티를 측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중에 이미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옵티컬 액티비티가 지로가 되는 거죠. 이 두 관계를 보죠. 왼쪽도 메틸이 업 앤 업으로 되어 있는 시스이고 오른쪽도 시스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플리핑해서 만들어지는 거울상 이성질체인데 여기 거울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 두 개를 겹치려고 하면은 이론상 겹쳐지지 않습니다. 이넨셔머예요. 하지만 분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넨셔머는 컨포메이셔널 아이소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나타낼 때 보통은 이렇게 나타내 버리죠. 둘 다 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가 있어서 옵티컬 액티비티를 측정하면 0, 두 개가 50대 50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빠르게. 그런데 가끔씩 이거 페닐에 포스포러스에 페닐이 두 개 붙어 있는 납탈렌 바이넵이라고 하는데 바이넵 화합물은 요 시그마 본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게 보통은 쉽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페닐 다이페닐 포스포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덩치가 커서 왔다 갔다 못합니다. 스테릭 힌드런스 때문에. 이거는 한 컨포머로 있으면 분리가 됩니다. 왔다 갔다 못해서. 그래서 이런 컨포머를 컨포메이셔널 아이소머 분리가 되는 이넨셔머 옵티컬리 액티브하죠. 이런 관계에 있는 걸 에트로프 아이소머라 로테이셔널 아이소머라고 하죠. 시그마 본드를 통해서 분리가 되는 그런 로테이셔널 아이소머
에트로파이조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이럴 바이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bsolute Configuration SR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나중에 고급 유기화학에서 왜 S라고 하는지 그런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게 알렌의 구조에서 요게 알렌은 accumulated 더블 본드가 이렇게 있는 게 알렌이라고 그러는데 요 substituent가 RR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메틸 R이 메틸일 경우에 그거는 요 거울상을 가리면 같은 화합물이 됩니다. 여기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려보시면 여기 카본 요 위아래 칠판면에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메틸이다. 메틸 그 다음에 여기 엘렌의 구조는 이 칠판에서 나오고 들어간 구조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RR 메틸 같은 게 있으면 이 거울상인데 미러 이미지인데 서로 다른 아이소머가 아닙니다. 요걸 요렇게 돌려보시면 요걸 요렇게 180도 돌려서 요 축을 중심으로 돌리면 오른쪽과 같은 화합물이죠. 그래서 거울 미러 이미지가 아이소머가 아니죠. 그런데 만일에 R이 서로 다를 때 요렇게 다르면 그 거울상은 요렇게 그려지고 이거는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이럴 컴파운드, 에이시메출 카본이 없죠. 모든 카본이 이중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시메출 카본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시메출 카본이 없는데도 거울상 이성질체가 겹쳐지지 않는 거 요런 것들이 바이넵 혹은 엘렌 구조에서 특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특이한 구조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계속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울상 이성질체 non-superimposable mirror image 이넨쇼머는 피지컬 프로퍼티가 같아서 분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넨쇼머를 분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이아스테레오몰을 만들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틸레이션은 BP 차이를 이용을 하는 거죠. different boiling point.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은 재결정한다는 건데 솔루빌리티가 다른 걸 이용하죠. different solubility. 그런데 이넨쇼머는 피지컬 프로퍼티가 동일하잖아요. 디스틸레이션 BP나 MP 혹은 솔루빌리티 동일해요. 그 자체를 바로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넨쇼머를 분리하는 방법이 다이아스테레옴을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파스텔러가 했는 거예요. 타르타르 애시드라고 하는 물질이 포도에 많은 포도를 오크통에 넣고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가라앉는 결정이 있는데 그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이시메출 카본이 있는 다이카복실릭 애시드예요. 그런데 파스텔러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 포도 오크통에 가라앉은 고체를 관찰을 해보니까 요거하고 요렇게 미러 이미지인 게 결정이 다른 데서 자라더래요. 이것들끼리 모여서 프리즘 같은 결정을 만들고 프리즘 차곡차곡 쌓인 거. 그래서 핀셋으로 요걸 분리를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5 형태로 자랐답니다. 그래서 프리즘 있는 것끼리 분리해서 요것끼리 여기 앱솔루트 컨피그레이션 여러분 뭔지 알겠습니까? 요게 호라이전탈 엑시스 하이드록시 하이드로전은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SS예요. SS끼리 이렇게 쭉 결합된 결정으로 가라앉은 거. 여기는 오른쪽은 왼쪽은 RR끼리 결합되어 있는 거. 그게 모양 형상이 달랐어요. 그래서 핀셋으로 프리즘 형태로 이렇게 한 걸 분리를 해서 옵티컬 액티비티를 측정해 봤더만 두 개가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게 아니어서 옵티컬 액티브한 카이럴 컴파운드 요화물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이건 참 운이 좋았던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두 미러 이미지가 섞여 있으면 두 개가 RR끼리 쭉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RR하고 SS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라시믹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이렇게 건져서 측정해 보면 라시믹이니까 옵티컬 액티비티가 제로가 되는 인액티브 화합물이 관찰되는데 요거는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네이션물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nature's fortune이죠. 자연의 운. 실제로는 이렇게 합니다. 카이럴 리졸빙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이네이션물을 분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요 두 아민을 하나는 앱솔루트 컨피그레이션 S죠. 여기는 R이에요. 나중에 익숙하면 여러분들도 자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솔루빌리티가 똑같기 때문에 분리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카이럴 애시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암모니움이 베이스고 애시드가 프로톤 도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모니움 가복실레이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 S 컨피그레이션 가진 아민하고 여기 앱솔루트 컨피그레이션 애시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S 컨피그레이션일 텐데 SS 이렇게 솔트를 만들어요. 하지만 여기 R 컴파운드는 프로톤 트랜스포에 의해서 암모니움 카복실레이트로 간접되어 있는데 RS 컴파운드죠. 그래서 이게 비록 암모니움 카복실레이트로 떨어져 있지만 강한 아이오닉 본드로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SS 컴파운드로 인지가 되고요. 여기는 RS 컴파운드로 인지가 되죠. 이 두 관계는 partial mirror image이죠. 그래서 이런 게 다이아스테레오메릭 솔트라고 합니다. 다이아스테레오메이기 때문에 피지컬 프로퍼티가 달라요. 솔루빌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에 녹는 정도가 달라서 SS가 솔리드로 나오면 RS 컴플렉스 다이아스테레오메릭 솔트는 물에 녹아 있는, 그래서 실제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걸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카이럴 애시드처럼 이런 화합물을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에 붙여요. 실리카 표면에 실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컬럼 표면에 요 컬럼이라고 하는데 요 관 컬럼 요 실리카에 애조번트로 붙여요. 애시드를. 그러면은 라신 믹스로 있는 아민 RS 아민이 통과하면서 애시드와 작용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RR이 더 여기 애시드 S 조금 전에 썼던 S 애시드를 썼으면 그거하고 작용을 강하게 하면 R이 천천히 내려오고 S는 작용이 덜 강하니까 빨리 내려와서 분리가 됩니다. 이런 방법을 카이럴 세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카이럴 칼럼이라고 하는데 카이럴 칼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분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는 솔루빌리티 차이를 이용해서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나 카이럴 컬럼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가
스테레오 아이소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스테레오 아이소머는 이 개념이 쭉 유기화원 2, 3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스테레오 아이소머 크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에 대비되어 있는 스테레오 아이소머는 미러 이미지인 이넨쇼머와 미러 이미지가 아니지만 에시메트릭 카본이 존재해서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배열에 의해서 생기는 다이아스트리오머 그렇게 있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넨쇼머 피지컬 프로퍼티가 동일해서 분리를 할 수 없지만 원칙상 분리를 할 수가 없지만 카운트파트인 애시드나 이런 걸 이용을 하면 그 이넨쇼머를 분리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